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내내 공포에 사야 된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담아야 될 때다 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단순히 수치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AI 거품이니 경기 침체니 하는 비관론이 팽배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다시 숫자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브로드콤은 무려 11.1%나 상승을 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연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핵심 인사가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4.4% 이상으로 확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비관론자들은 황소들의 저주라고 하면서 하락을 점칠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조용히 매수를 눌렀고, 그 결과는 계좌에 빨간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돋보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테슬라인데요. 구글이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앞세워서 반등을 했지만 테슬라의 상승 탄력은 그보다 더 훨씬 강력했습니다. 마침내 $40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신호인데, 오늘은 왜 지금의 테슬라 투자의 결정적인 시기인지 기술팀 내부의 목소리와 글로벌 시장의 변화, 그리고 내받아볼 대형 호재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6.82% 상승한 417.7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초록색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시에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딱 한 번 확인을 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단에 있는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파란 선이 주황색 선 아래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탈출하면서 상승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기술적인 시그널입니다. 지금 주가는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까지는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420 선만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다음 저항선인 이 파란색 빗각 라인까지 한번 올라오게 될 텐데, 여기서는 한번 맞고 떨어진 다음에 재상승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인 $470까지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데, 거래량도 실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가짜 반등이 아니라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는 진짜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반등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펀더멘털은 어떤 호재들로 채워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 AI 로봇팀 내부 분위기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압도적인 자신감이고,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술 경쟁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반응 속도, 즉 지연 시간의 제로화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전방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그걸 보고 시신경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가 위험하다, 브레이크를 밟아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근육과 발에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0. 몇 초 사이에 지연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생물학적 한계이죠. 하지만 지금의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4와 차세대 칩 AI5는 이 과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빛이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칩이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픽셀이 넘는 고해상도 영상을 1ms, 0.001초 단위로 쪼개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보고 나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는 순간 이미 피하고 있는 수준의 반사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내내 공포에 사야 한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다, 담아야 될 때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실험실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새벽에 들어온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테슬라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바로 네바다 소식인데요. 확인된 바에 따르면 테슬라가 네바다주의 로보택시 자체 인증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바다 DMV에 확인해 본 결과 테슬라는 네바다주의 모든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물론 한 단계가 남아 있는데 바로 돈을 받고 태워주는 상업용 서비스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바다 교통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조만간 이 허가를 신청을 할 것이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의 사례를 볼 때는 승인은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종 승인만 떨어진다면 테슬라는 즉시 일반 대중 상대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규제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네바다, 텍사스 등 규제가 유연한 곳부터 하나씩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는 수백 대의 로보택시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배포된 FSD 버전 14는 그야말로 물건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놀라움을 넘어서 경외감까지 느껴지게 되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면 차가 시끄럽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최신 버전은 다릅니다. 운전자가 2분 넘게 문자를 보내고 있어도 차가 조용한데 왜일까요? 시스템이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충분하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 FSD는 단순한 주행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복잡한 시내를 지나서 공항 게이트 앞까지 승객을 데려다 주는데 네바다의 인증 완료 소식은 우리가 꿈꾸던 운전 노동으로부터 해방과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일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도로는 복잡하며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일본보다 먼저 한국의 FSD 최신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서만 통하면 전 세계 어디든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최근에 FSD를 켜고 달리는 영상들 보셨나요? 남대문 강남대로 부산의 좁은 골목 등 인간인 저도 운전하기 피곤한 그 길들을 테슬라는 너무 매끄럽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산터널 인근의 복잡한 합류 구간까지 눈치 싸움을 해가면서 끼어들게 되는데 지금 한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놀라운데 수입차 5대 중 1대는 테슬라입니다. 전통의 강자였던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를 제치고 테슬라 모델 Y가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벤츠나 BMW 대신 테슬라를 살까요? 예전에는 하차감이나 브랜드 명성 이런 엠블럼을 보고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습니다. 내 차가 밤새 업데이트가 되어서 아침에 더 똑똑해지는 경험, 핸들을 잡을 필요 없이 출근하는 경험, 이것이 주는 만족감이 독일차의 가죽 시트가 주는 만족감보다 이걸 더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규제인데요. 기술은 완성이 됐는데 법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보수적인 유럽 시장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했던 유럽의 빗장도 마침내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차량국은 내년 초 승인 목표로 하는 테슬라와 긴밀하게 협력 중인데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유럽 17개국에서 무려 100만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주행 테스트를 마쳤고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조차도 직접 타보니까 미쳤다, 빨리 승인해줘야 된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승인 도장을 찍는 순간 EU 협약에 따라 모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줄지어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 북미 그리고 네바다 상용화 소식에 이어 마지막 퍼즐인 유럽 시장까지 FSD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기포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모델, 지금 하드웨어 3.0 쓰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최신 AI 기술이 너무 고사양이라 내 차에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였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모델 경량화 기술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증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날리고 핵심 엑기스만 남기는 거죠. 거대하고 무거운 AI 모델에서 주행에 꼭 필요한 핵심 신경망만 뽑아내서 아주 가볍고 날씬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최신 하드웨어 4.0이나 AI5 칩이 아니어도 구형 칩에서 똑같이 똑똑한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에 깔려있는 600만 대 이상의 구형 테슬라 차량이 단순히 낡은 중고차가 아니라 언제든지 돈을 벌어오는 로봇택시로 변신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객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는 테슬라의 철학이자 동시에 엄청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테슬라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폭발적인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전기차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자동차 회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1차 상승기, 그리고 2020년도에 모델 Y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익성을 증명했던 2차 상승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 대세 상승기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핵심의 키워드는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모델 Y의 성공은 내년 양상될 사이버캡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사이버캡의 자율주행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AI 칩, 그리고 배터리까지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언론은 일론 머스크 말을 허풍이라면서 비웃었는데, 내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말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취급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논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칩 이야기를 하면 IT 전문 기자들이 앞다퉈 분석 기사들을 쏟아내고, 오늘 전해드린 네바다 인증 소식처럼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격언 들어본 말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대중들이 의심할 때 사서 대중이 열광할 때 즐겨라가 정답입니다. 지금 트렌드는 명확하게 테슬라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애써 무시한다면 몇 년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300불, 400불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마 뉴스를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캐시우드도 최근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던데 그거 고점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캐시우드가 주식을 판 건 테슬라의 미래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아크인베스트의 공식 ETF 보유 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가 찍혀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팔았다고 뉴스에 도배가 됐는데도 현재 테슬라의 비중이 12.1%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은, 원래 ETF 운영 규정상 한 종목당 비중이 10%가 넘어가면은 추가 매수가 금지가 됩니다.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비중이 10%가 넘겨 12.1%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조금씩 팔고는 있지만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캐시우드는 지금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비중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12.10%라는 숫자는 캐시우드가 여전히 테슬라 포트폴리오를 압도적인 1위로 꽉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자, 이 주식은 무조건 2,600달러를 간다라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12%냐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1억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비중이 9%가 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평가 금액이 1억 5천이 된다면 비중은 13.5%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매니저가 주식을 더 사서 어긴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저절로 한도를 넘겨버린 상황을 패시브 브리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걸까요? 바로 월가의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아크인베스트의 2025년 투자 리포트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는 생각들을 월가의 천재들이 밤새워 계산한 수학적 증명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이 리포트가 분석한 내용들은 충격적인데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잘 나간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리포트는 왜 웨이모가 테슬라를 이길 수 없는지 비용 구조로 그 내용을 증명을 했습니다. 웨이모는 비싼 장비 때문에 확장이 느리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카메라만 사용해서 웨이모보다 운영 비용을 무려 3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옵티머스가 열어젖힌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6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넘을 것이다 이라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월가의 기관들이 수조원 자금을 굴리기 위해서 만든 이 부의 설계도라고 하는데 이 숫자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411달러 부근은 차트에서 보이지도 않을 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147페이지의 분량에 복잡한 수식과 용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혼자서 이걸 다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7페이지 영어 원문의 군더더기는 싹 빼고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숫자들만 쏙쏙 뽑아서 완벽한 핵심 요약본을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를 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요약본 하나만 이제 10분 동안 읽어보시면은 테슬라가 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V 지도를 바꿀 플랫폼 기업인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급등을 해도 마음 한켠이 불안할 때 멘탈을 잡아주는 건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100% 무료로 배포를 할 건데 받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보신 신청란이 나오는데 이 신청란에 필요하신 내용을 체크하신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자료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청해 두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월가의 주요 기관에서 테슬라 관련 새로운 핵심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번역하고 요약해서 평생 무료 구독처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인 시대입니다. 남들이 카더라 통신에 흔들릴 때 우리는 진짜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 현재와 미래 그리고 차트의 흐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링크로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리포트 정리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